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5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52강에 이어 계속해서 주택의 후면을 충해오는 골목길 충살과 건물의 옥각살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풍수적인 용어로 현무방해 충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무의 충살에 의한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충살 제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혈장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로 주변에 나열되어 있는 산봉을 포함한 크고 작은 산, 암석, 물, 건물, 언덕, 도로 등 모든 자연물을 통칭합니다.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혈 주위의 형세를 말하며 주택이나 묘의 당판에서 보이는 주변의 모든 자연물의 지형 지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에는 길한 사격과 흉한 사격이 있습니다. 본래 사라고 한 말은 옛사람이 좋은 산세나 지리를 설명하여 가르치거나 풍수의 법을 전수할 때 모래를 이용해 그 형세를 그렸기 때문에 일정한 산수의 형태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라고 통칭한 것입니다. 주택이나 묘 주위에 아름답게 보이는 산과 바위 등을 좋은 형상, 즉 길사라 하고, 험악한 산이나 보기 흉한 암석 등을 흉하다 해서 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주변에 좋은 형상의 지형지물은 길사에 속하고, 그리고 반대로 주택 주변에 거칠고 압도적으로 위압적으로 보이는 이 흉한 형상을 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집 뒤를 충하는 이 현무의 충살도 사의 개념으로 볼 때 불길한 기운을 안겨주는 흉사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무의 충살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 관념 속에는 이 자신의 주택이 타인의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의해서 저지당하거나 막히거나 방해를 받거나 하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발전이 늦고 사회적으로 걸림돌이 되거나 이 사업상 장애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굳이 풍수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경험 사례들을 볼 때 일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택의 전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로 이 주택의 뒤에서 집 뒤를 향해 충해오는 골목길이나 타인의 건물 모서리 부분인 옥각살 등으로 인한 불길한 영향 등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해오는 풍수 구결에서도 집 뒤에 있는 골목길이 집 뒤쪽을 충해오면 허리나 신장을 상할 수 있고 그래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 뒤에 있는 골목길이 충해오면 허리나 신장, 즉 콩팥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주택의 뒤가 북쪽 방일 때 주택의 동쪽 방에서 골목길이 충해오면 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주택의 뒤가 북쪽 방일 때 주택의 남쪽에서 골목길이 충해오면 눈병, 즉 안질에 걸리기 쉽고 주택의 서쪽에서 골목길이 충해오면 법적인 소송 문제로 고생한다고 했는데요. 주택의 뒤를 충해오는 충살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록 주택 후면의 충살을 제거하는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풍수적인 해결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화면에 제시한 그림처럼 주택의 뒤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붉은 페인트 글씨로 태산석 감당이라고 써서 배치하시면 능히 집 뒤의 골목길 충살을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이치는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따라 사라진다 했듯이 만약 태산석을 배치한 이후 집안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집 뒤의 골목길이 충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건물 모서리가 주택의 뒤를 향해 위치해 있다면 이것을 옥각살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흉하다고 하는 살입니다. 만약 살고 계신 주택의 뒤에 옥각살이 있거나 또는 살고 계신 주택의 뒤에 높은 건물이 있다면 이 모두가 건물의 충살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충살의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택의 뒷면 벽에 골목길 충살 방향으로 원형 거울을 부착하고 그 원형 거울 가운데 붉은색 원형 홍지를 붙이시면 됩니다. 만약 주택의 뒤 외벽에 원형 거울 부착이 곤란하시다면 옥각살이 들어오는 방향의 실내 벽에 장방형의 거울을 달고 거울 위쪽 가운데 붉은색 둥근 홍지를 붙이시면 이 살을 피하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풍수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길살을 제시해 드리오니 명당 주택 만들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형산에 속하는 문필봉에는 재예가 출중한 이 문장가가 나오거나 교육직에 종사하는 학자나 교수, 교사가 많이 난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금영산에 속하는 부봉사에는 이재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래서 거부 자손이 많이 나고 부자 자손이 많이 나고 경영과 관리에 뛰어난 자손이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토영산에 속하는 일자문성에는 관직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덕목을 갖춘 훌륭한 장관이 많이 난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귀봉사에는 관직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이름을 날리거나 그리고 자손 중에 군수급 장관이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현군사에는 국가를 잘 경영하는 성현이나 군자가 많이 난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아미사에는 인물이 출중한 자손이 많이 나고 특히 여성 중에 미인이 많이 나와서 옛날이면 중전이나 옥대를 띠게 될 자손이 난다고 했으니 현대로 말씀드리면 큰 기업이나 요직을 맡은 인물의 가족과 인연이 되는 자손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병사에는 나라의 제왕후가 나거나 요직에서 큰 역량을 행사하는 인물이 나온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쌍태봉에는 쌍둥이 자손이 많이 나오거나 후손들이 창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봉사에는 높은 관직에 올라 이름을 날리는 자손이 난다고 하였고 군왕사에는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나 만인의 추앙을 받는 성군이 난다고 했습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53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54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